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실시간 정보 브리핑입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대외 불안 요인이 커지면서 시작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재선 시 원달러 환율이 달러당 1,300원 이상으로 치솟을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수출 역시 4분기에는 증가세가 둔화할 것으로 보여 경제 전반의 불확실성이 커질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두 번째 소식입니다. 지난해 국내 기업의 성장성과 수익성 지표가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한국은행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23년 연간 기업 경영 분석 결과 93만 5,597개의 국내 기업을 전수조사했고 매출액 증가율 마이너스 1.5%를 기록했으며 전년도 15.1% 성장해서 마이너스로 전환됐습니다. 이는 2010년 통계 편제 이후 최저치로 제조업과 비제조업 매출액 증가율이 각각 마이너스 2.3%, 0.9%를 나타내기도 했습니다. 두 번째 소식 지나고 세 번째 소식입니다. 기준금리 인하에도 소비자들의 주택가격 상승에 대한 기대가 약화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주택가격 전망은 전월보다 3포인트 내리며 9개월 만에 하락했습니다. 다만 주택가격 CSI는 장기 평균 107보다는 여전히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고 가계대출 관리에 따른 아파트 매매 거래 감소, 가격 상승세 둔화 등이 영향을 미쳤다는 설명입니다. 마지막 소식입니다. 의료 인공지능 기업인 뷰노가 사우디아라비아의 국가 전략 과제인 비전 2030의 일환이자 디지털 의료개혁 프로젝트인 헬스케어 샌드박스에 공식적으로 합류했습니다. 비전 2030은 사우디아라비아 주정부가 2030년까지 석유 산업의 의존도를 낮추고 사업화를 다각화하기 위한 국가 전략 과제로 뷰노의 활약이 기대되고 있는 시점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장 내일장 2부에서 또 한번 인사드립니다. 자, 국내 증시는 마감장을 향해 갈수록 그 탄력들이 더욱더 좋아지고 있는 시점인데요. 일단 코스닥 지수가 다시 한번 더 큰 반등을 보여주고 있는 시점입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들도 큰 폭으로 오르고 있습니다. 삼성전자에 관한 외국인 매도 물량이요. 상당히 많이 들어왔습니다. 자, 장 마감 이후에 살펴봐야겠지만 우리 시장의 온기들이 이어질지 그렇다면 우리는 다음 시장을 어떻게 준비해야 될지 시나리오가 조금은 바뀌게 될 것 같습니다. 그 시나리오들을 저희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함께 제공해드리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 현재 어떤 종목군들 가장 많이 조회되고 있는지 실시간 조회 종목 저희와 함께 바로 살펴보시겠습니다. 자, 오늘 실시간 조회 종목군에는요. 삼성전자가 랭킹되어 있습니다. 자, 지금 현재 구간에서 2% 넘는 상승률을 보여주고 있고요. 저희가 일부에서 설명드렸을 때 대비해서 상승폭은 살짝 둔화됐지만요. 외국인들의 매수 물량은 상당히 많이 쌓여가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59,400원에 거래되고 있는 시점을 확인해 볼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는 HD 현대일렉트릭이 되겠습니다. 자,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얼마 전에 증권사에서 변압기 성장에 관해 주목을 했습니다. 미국 시장에 관한 불확실성이 해소가 된다면 미국 시장의 변압기 성장이 조금 더 가속도를 붙일 수 있을 것이다라면서 실적 전망치를 좋게 내다보기도 했습니다. 자, 오늘 시장에서 큰 상승폭은 아니지만 2.28%의 상승률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한일 단조도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일부 방산주들의 탄력이 상당히 좋죠. 폴란드 정부에서 한국산 무기를 5조 원가량 구입하겠다라는 의사를 내비쳤습니다. 그에 따라서 K방산주, 특히나 폴란드의 수주를 받을 수 있는 방산주들이 오늘 시장에서 탄력을 나타내고 있는데요. 한일단조 현재는 11% 상승하면서 3,200원 선을 넘어선 시점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자, 네 번째 모비데이즈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요. 일단 로제 음반과 굿즈를 글로벌로 유통했던 회사입니다. YG 플러스가 오늘 시장에서도 주가 강세가 좋습니다. YG 플러스의 상승이 이러한 온기들을 불러 넣어주면서 미디어 컨텐츠 그리고 유통 관련주들까지도 확산되고 있습니다. 물론 얼마나 지속될지에 관해서는 여전히 의문이 남긴 합니다. 하지만 오늘 시장에서 7%의 강세를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마지막 종목도 살펴보겠습니다. 피델릭스 살펴볼 텐데요. 얼마 전에 중국의 부동산 금리에 관한 금리 인하에 관한 소식 속보로 전해드렸습니다.
사실상 중국이 추가적인 부양책을 냈다라는 것들이 부각을 받으면서요. 중국과 엮인 수출주보다 피델릭스가 오히려 상승했습니다. 피델릭스 같은 경우에는 중국의 돈이 또 많이 포함되어 있는 그런 기업이기 때문에 중국의 부양책에 관한 수혜들을 상당히 많이 받고 있습니다. 오늘 시장에서도 3%가량의 주가 탄력을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실시간 조회 종목군들 살펴보면서 시장에서 특징적인 이슈들 하나하나 살펴봤고요. 자, 오늘도 여러분들과 함께 마감 시장까지 열심히 한번 달려보겠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실 분 제가 바로 소개해 드리도록 할게요. 이스토리의 정태근 이사님 함께해 주셨습니다. 이사님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이사님 저희 맨날 시장 안 좋다 이렇게 이야기했던 것 같은데 오늘 그래도 저희가 활짝 웃으면서 또 시장을 대해볼 수 있지 않을까. 표정을 보니까 약간 그러시진 않은 것 같은데 오늘 시장 어떻게 보세요? 표정이 좀 안 좋은 건 그 1시 전후로 해가지고 시장 분위기가 좀 많이 바뀌었거든요. 네네네. 이유를 모르니까 이유를 답답해서. 모르겠어서 근데 답답해서. 네. 하나 좀 찾은 것 같아요. 네. 일단 오늘 민주당에서 이제 이재명 대표를 이제 대선으로 이끌기 위한 집권 플랜 본부가 공식으로 출범을 했는데 여기서 이제 주식하신 분들이 좀 반가워할 만한 소식이 나왔어요. 여기서 이제 김병욱 총괄 부본부장이 이제 금투세 시행은 없을 것이다라는 발언이 나왔거든요. 네. 그래서 여기서 뭐라 그랬냐면은 금투세를 시행하지 않고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를 위해 상법 개정 등 법적 환경을 정비해 나가겠다 이렇게 강조했는데 요거 때문인지 모르겠지만 지금 이 기사가 지금 오후 2시 10분에 나왔거든요. 2시 10분에 나왔고 이제 삼성전자를 보게 되면 삼성전자 분봉을 좀 보게 되면은 삼성전자가 지금 이제 1시 5분 이때부터 지금 이제 좀 강하게 그러니까 장 초반에 일단은 상승 흐름이 있긴 했지만 삼성전자를 포함한 반도체 소부장까지 전체적으로 힘의 균형이 이렇게 확대가 된 게 지금 화면 보시면 이게 분봉인 5분봉이거든요. 5분봉인데 지금 1시 5분부터 지금 이 흐름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2시 10분에 기사가 나왔고 1시에 삼성전자가 움직였다. 그러면 지도부에서 이미 이런 얘기가 나왔고 그 흐름에서 반응이 나온 게 아닌가라고 추측 좀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분위기가 전반적으로 다 괜찮아지고 있거든요. 네. 삼성전자 그리고 하이닉스, LG엔솔루션, 현대차, 야, 그러니까 IT, 자동차, 2차 전지 다 좋아요. 다 좋잖아요. 이렇게 되면은 지수가 안 움직일 수가 없어요. 맞아요. 없고 그리고 또 한 가지 반가운 건 오늘 아침부터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프로그램 정도 매수가 들어오고 있고 장 끝나봐야 알겠지만 외국인 매수도 들어오고 있는 상황들이거든요. 그래서 아마 이런 것들도 아마 두 가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금투세 관련 이슈 플러스 이제 삼성전자는 악재 다들 잘 알고 계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악재가 이제 충분히 반영될 때까지는 하락을 할 수밖에 없는데 그런 것들 일정 부분 다 반영시킨 건 아닌가라는 그런 좀 기대감을 가지게 하네요.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지금 속보도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렸는데 이제 민주당의 집권 본부에서 금투세 반대에 관한 발언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금투세가 이제 소강된다라는 걸 좀 가닥을 잡아가는 느낌이고요. 그런 것들이 다시 투심을 끌어올리지 않았나 이사님께서 언급을 해주셨습니다. 그 부분도 있고 또 삼성전자에 관한 수급도 굉장히 양호하고요. 프로그램 매매에 관해서도 언급을 해주셨기 때문에 오히려 장 후반 들어서 주가 탄력들 계속해서 이어져 오고 있다라고 보셔도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또 여기서 문제는 또 이게 계속 유지가 될 것이냐. 이거에 항상 이제 투자자분들이 두려워하시는 것 같아요. 당분간 이런 분위기들 계속 연출될 것이라고 보시나요, 이사님께서? 그거를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그쵸. 네. 일단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삼성전자 같은 경우도 어쨌든 장중에 프로그램 매수 그리고 외국인 매수가 동반해서 들어오고 있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 이게 말씀하신 것처럼 연속성이 있는 건지 아니면 정말 매수로 오늘 또 끝이 나는 건지 좀 봐야 되거든요. 만약에 오늘 외국인 플러스 프로그램 쪽이 매수로 마감이 되게 된다라면은 이게 어찌됐든 매도에서 매수로 전환되는 어떤 시발점이 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봐지고 그렇게 된다라면은 아마 매도 아닌 매수가 들어오기 때문에 반등으로 가지 않을까요? 뭐 그렇게 긍정적으로 봐도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장 끝나고 난 다음에 수급에 대한 부분도 일단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 말씀 이전에 드리고 싶은 부분은 어쨌든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이제 악재가 뭔지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은 그런 악재들로 인한 어떤 하락이 그리고 매도가 충분히 나올 때까지 기다릴 수밖에 없거든요. 만약에 오늘 매수로 전환되게 된다라면은 뭐 그런 것들이 충분히 이제 만들어진 게 아닌가라고 좀 긍정적으로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보게 된다라면은 일이 일비할 수는 없지만 일비할 수는 없지만 일단은 금투세 대한 얘기도 긍정적인 게 나왔고 장 끝나고 만약에 수급이 그리고 외국인 그리고 PR 쪽에서 수급이 돌아서는 흐름들이 나오게 된다라면은 이전보다는 그래도 다른 관점에서 봐도 되지 않을까라고 조심스럽게 말씀드릴 것 같네요. 네, 여기서 조심스럽게. 확답은 못 드릴 것 같아요. 확은 이사님 같아요. 항상 이제 시장 쉬라 네. 쉬라 이렇게 하시다가 그래도 굉장히 오랜만에 네. 이제 조심스럽게 남아 그죠? 좋게 봐주시는 것 같아서 그렇잖아요. 반갑습니다. 그 여자친구였으면 평소 분위기가 괜찮다가 어느 순간 분위기가 좀 안 좋을 때가 있잖아요. 네. 그때는 조심해야 되잖아요. 네, 그죠? 조심해야죠. 까불면 안 되잖아요. 그죠. 그죠? 네. 그래서 지금이 딱 그런 네. 느낌이다라고 네. 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우리 지수가 또 이사님 말씀처럼 계속되는 수급이 좋은 방향으로 흘러가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외국인 현재 순매수도 확대되는 현상들 지금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또 기조 계속 이어지기를 바라고요. 오늘 저희가 사실 일부에서도 계속되는 이제 실시간 실적 속보를 좀 다루기도 했었는데 오늘 LS 일렉트릭의 실적도 지금 나왔습니다. 3분기 영업이익이 665억 원, 1년 전보다 5.24% 감소했다라는 그러한 소식이 전해졌는데 LS 일렉트릭을 포함한 요 섹터 단에 관한 이사님의 또 공략 네. 시점도 한번 들어볼까요? 그 전력 설비는 개인적으로 현대일렉트릭을 무조건 봐야 된다고 보거든요. 네네네. 현대일렉트릭이 올해 7월 달부터 35만 원 돌파가 안 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그리고 제가 현대일렉트릭을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는 건 대장이잖아요. 대장이. 물론 뭐 대장 이외에 뭐 다른 종목들도 물론 신고가 할 수가 있겠지만 중요한 건 그거는 다른 연유가 있을 때, 그러니까 종목 자체에 다른 연유가 있을 때 그렇게 그게 가능하다는 얘기지. 지금 아시겠지만 효성중공, LS 일렉트릭, 현대일렉트릭 주가가 아니고 뭡니까? 다 똑같은 이유로 갔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대장인 현대일렉트릭이 35만 원 정도 돌파가 되게 된다라면은 아마 추가적인 상승이 나올 수가 있겠지만 그게 아니라면은 뭐 LS 일렉트릭도 그렇고 뭐 효성중공업도 그렇고 전고점 돌파는 저는 개인적으로 쉽지 않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다른 거 볼 거 없어요. 현대일렉트릭만 보고 이 회사가 이번 3분기 실적도 현대일렉트릭은 뭐 또 세 자릿수더라고요. 이렇게 본다라면은 네. 그 실적 베이스를 밑바탕으로 전고점이 돌파가 되게 된다라면은 그 외에 뭐 현대일렉트릭과 아이들, 아이들. 네. 얘들 아이들도 다 이제 현대일렉트릭 따라가지 않을까라고 네.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 저는 이제 그 전력 설비 관련해서 그렇게 추천은 드리지는 않지만 그래도 개인적으로 보고 있는 건 현대일렉트릭이 과연 전고점 돌파할 것인가 말 것인가 그것만 이제 유심히 집중적으로 보고 있다. 이 말씀은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전력 설비 관련해서는 우리가 조금 보수적으로 바라볼 수도 있지만 HD 현대일렉에 관해서는 긍정적인 흐름 계속해서 내다봐 주시고 계시고요. 지금 사실 LS 일렉트릭에 관한 실적 발표 이후에 주가의 탄력은 약 2%가량 올라와 있는 상황인데요. 오히려 다른 대장주 쪽으로 좀 눈을 돌려보는 전략들이다라고 좀 정리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실적 관련해서는 저희가 지금 계속 속보가 뜨는 대로 여러분들에게 점검해드릴 거기 때문에 저희랑 같이 계속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오늘 반도체 잠깐 이야기 해봐도 괜찮을까요, 이사님? 반도체 그래도 네. 대장주 투톱이 상승이 나와주고 있는데 네. 전반적으로 다른 sektor군들도 좀 상승하는 느낌인데 네. 반도체 왜 이렇게 오늘 또 탄력이 좋을까요, 이사님? 그 삼성전자 영향이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오늘 이전 이 단어가 맞겠네요. 오늘과 오늘 이전을 봤을 때 오늘 같은 경우 어쨌든 삼성전자가 어떤 연인지 모르겠지만은 강하잖아요. 그러면서 전부 다 강세를 보이고 있는데 오늘 이전 같은 경우 보게 되면은 유독 SK 하이닉스만 괜찮은 흐름이 나왔고 그러면서 이스페타시스 그리고 개별적으로 올랐죠. 네. 뭐 네오센 같은 것들 산발적으로 움직였거든요. 그러니까 반도체가 오늘 움직인 건 결국 삼성전자. 그래서 이 방금 말씀드린 오늘 이전이라는 이 키워드를 가지고 반도체 소부장 쪽을 바라보게 된다라면은 결국 삼성전자가 어쨌든 강하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뭐 낸드도 그렇고 반도체 장비도 그렇고 HBM도 그렇고 전부 이렇게 좀 강세를 보이는 것이 아닌가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삼성전자의 역할이 그만큼 중요하다 봐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삼성전자가 어쨌든 오늘 단발성으로 상승 끝이 나는 게 아니라 이 어쨌든 연속적으로 나와줘야 반도체 소부장도
갈 수 있다라는 어떤 힌트를 오늘 제가 보기에 좀 준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된다라면은 어쨌든 시장의 키워드는 게 HBM이잖아요. 네. 그래서 그 HBM을 바라봤을 때 그쪽과 연관해서 일단 수혜가 되는 섹터들이 조금 더 큰 변동성을 주지 않을까. 뭐 그렇게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저희가 SK 하이닉스는 실적 발표 좀 앞두고 있는 네네. 시점이잖아요. 물론 긍정적으로 보는 그런 여론들입니다. 음. 이사님도 그 의견에는 동의를 하시나요? 실적에 관해서는? 사실 오늘 1시 전까지는 그냥 소위 말하는 관망, 중립 스탠스였거든요. 그 중립이셨어요? 네. 왜냐하면은 지금 뭐 제가 어떤 걸 말씀드릴 거냐면은 8월 18일 날 네. TSMC하고 엔비디아의 노이즈 얘기가 나오게 되면서 하이닉스가 종가 기준으로 마이너스 4.4%를 고려했거든요. 네. 근데 그 다음 주 월요일에 가가지고 이번 주 월요일이죠. 월요일 날 하이닉스 실적에 대한 얘기가 나왔지만은 지난주 금요일 마이너스 4.4%는 하락분을 되돌리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 시가가 얼마냐면은 그때 당시 시가가 19만 8,200원이거든요. 그냥 깔끔하게 20만 원 읽을게요. 이 20만 원을 지난주 금요일 이후에 현재 회복을 못 시키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관망이 필요하다는 거죠. 종목을 보실 때 종목을 보실 때 저는 이걸 보시라고 말씀드리는데, 그러니까 이슈의 우선순위, 그러니까 이 종목이 어디에 더 영향을 많이 받고 있느냐, 그걸 보자고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 개인적으로 만약에 시장이 하이닉스에 대한 실적만 바라보고 있었다라면은 이번 주 월요일 같은 경우에 지난주 금요일 날 있었던 이 4.4% 하락을 저는 다 되돌려야 된다고 보거든요. 근데 되돌리지 못했기 때문에 어쨌든 내일 실적 발표 이전에 하이닉스에 영향을 주고 있는 것은 실적이 아니라 어찌 보면은 TSMC와 엔비디아한테 노이즈가 더 크게 작용이 되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내일 쪽에 하이닉스가 뭐 장 마감하고 발표할지 아니면 장중에 발표할지 모르겠지만은 하이닉스가 실적 발표하고 난 이후에 만약에 주가 20만 원 돌파해버리게 된다? 그러면 이슈의 우선순위가 바뀌어버리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걸 좀 확인하고 싶기 때문에 저는 관망이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혹시 그 보는 시청자분들께서도 내가 가지고 있는 종목이 있는데 뭐 주가가 한다거나 아니면 하락할 때 어떤 이슈에, 그러니까 내가 바라보는 이슈가 아니라 시장이 바라보는 이슈가 있는데 시장이 어떤 이슈를 바라보고 있고 어떤 이슈가 종목에 영향을 주고 있는지를 보시는 게 아무 종목 대응하시는데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드네요. 네, 오늘의 SK 하이닉스의 상승을 좀 다른 관점에서 풀어주신 것 같거든요. 실적에 관한 기대감보다는 엔비디아와 TSMC와의 잡음들이 또 주가 탄력의 영향으로 풀이된다라는 그런 시선이 있었습니다. 물론 우리가 내일 실적 발표 나고 나서의 흐름들 봐야겠지만은 우리가 또 다양한 시선으로 주가를 바라볼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같이 여러분들 염두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제 대답이 의외였나요? 저는 네. 의외였나요? 자꾸 이렇게 뭔가 자꾸 네. 이제 뭐 해석을 해주려고 네. 하시는데 네. 제 대답이 뭔가 의외. 아니 그런 건 아니고요. 네. 이제 우리 시청자분들이 이해하시기 쉽도록 이제 의외는 아닙니다. 너무 네. 좋은 이런 관점이어서 네. 진짜 깜짝 놀랐습니다. 혹시 마음에 안 드신 건 아, 아니죠? 제가 마음에 안 드시는 건 아니시죠? 아니, 전혀 아니에요, 저는. 전혀 아니에요. 알겠습니다. 농담을 해주시네요. 자, 그럼 저희가 지금 현재 시점에서요. 거래대금 상위 종목 살펴보면서 또 시장 흐름들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자, 지금 거래대금 상위 종목 바로 한번 만나보시죠. 네, 오늘의 거래대금 상위 종목입니다. 자, 오늘 저희가 앞서 말씀드렸던 SK 하이닉스 오늘 시장에서 현재 3% 넘는 상승률 보여주고 있고요. 3.94% 상승하면서 19만 닉스 가볍게 뛰어넘었습니다. 실적 발표 앞두고의 기대감도 있고 또 우리가 다른 관점에서 주가의 탄력들 바라볼 수 있다라고 해석을 해드린 만큼 여러분들께서 잘 체크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한국전력도 오늘 이슈가 있었죠. 저희가 앞서서도 정보 브리핑을 통해서 언급을 해드렸는데 산업용 전기 요금을 9.7% 인상하겠다라는 그러한 인상안을 발표했습니다. 그런데 주가 탄력이요 오후장 들어서 조금 줄어들었습니다. 이유들이 무엇일까 좀 찾아봤더니 이제 기업들 입장에서는 사실 좋을 리가 없습니다. 이 부분에 관한 잡음들이 조금 나오고 있는 것으로 해석되고 있거든요. 현재 구간에서 오랜만에 움직이는 듯 싶었지만 0.46% 약보합 상승하고 있는 시점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HD 현대 일렉트릭도 살펴보겠습니다. 자, HD 현대 일렉트릭 같은 경우에도 오늘 시장에서 상승 탄력 나와주고 있는데요. 이렇게 전기 전선 관련주들 최근 시장에서 부각을 받았던 만큼 이러한 상승률들이 지속될지의 여부들도 여러분들 살펴보시고요. 오늘 또 관련한 기업들의 실적 발표도 있었고 저희가 그 실적 발표 관련해서도 풀어드렸습니다. 잘 참고해 보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이수페타시스도 오늘 시장에서 상승하네요. 역시나 반도체 전반적으로 상승하는 그러한 흐름들 알 수가 있고요. 특히나 이수페타시스
스페타시스는요, 최근 흐름이 그렇게 좋진 않았거든요. 그런데 그 와중에서도 기관들이 8거래의 연속 순매수 행렬을 이어갔습니다. 오늘 시장에서 장의 탄력이 나왔습니다. 4% 넘게 상승하면서 45,000원 선 넘어서고 있는 모습까지도 확인되고 있습니다. 마지막 사페론도 보겠습니다. 위고비에 관한 뜨거운 반응들 때문에 지금 부각을 받고 있기도 하고요. 또 오늘 제약바이오주들의 일부 테마주들 상승하고 있는데요. 거기에 해당되면서 오늘 시장에서 29% 넘게 상승하고 있습니다. 비만약도 있지만 아토피 치료제와 같은 모멘텀들이 좀 충분하다라는 해석들이 있는 만큼 여러분들 주가의 탄력들 계속해서 살펴보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거래대금 상위 종목까지도 같이 한번 살펴봤습니다. 자, 이사님과 좀 이야기 나눠볼게요. 네. 오늘 거래대금 상위 종목 중에 좀 눈에 띄는 것들이 있으셨을까요, 이사님? 눈에 띄는 것도 있고 여기서 만약에 산다라면은 저 이스페타시스 매수할 것 같아요. 정말로요? 네. 오. 그 지금 반대 소보 장치 전반적으로 네네네. 엔비디아가 있고 네. 그다음에 하이스를 거친 다음에 수혜가 되는 것들이 얘기 나오잖아요. 네네네. 그런데 이스페타시스는 그게 아니거든요. 오. 그러니까 엔비디아 쪽으로 MLB라고 그걸 직접적으로 이제 공급을 하고 있잖아요. 그렇기 네. 때문에 하이스를 거친 간접 수혜가 아니라 직접적인 직접 수혜이기 수혜. 때문에 오. 개인적으로는 이스페타시스가 하이스보다는 조금 더 탄력이 더 나오지 않을까. 오. 그리고 만약에 매수를 하게 된다면 아니면 가지고 있다라면은 저는 개인적으로 5만 원 돌파 여부를 한번 볼 것 같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특징적인 거는 이제 퍼스텍 뭐 말씀드리고 싶은데 이게 방산에 대한 관심이 되게 많이 올라가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이게 지금 방산에 대해서 한 가지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지금 어쨌든 거의 공식적으로 북한이 거의 파병이 된 걸로 지금 뭐 네. 많은 자료가 나오고 있어요. 그죠? 거의 네. 확인이 되고 있죠. 근데 확인이 저는 되고 이게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우리나라의 잠재적인 위협이 저는 될 수 있다는 거. 이거 여담 조금만 볼게요. 개인적으로 우리나라의 잠재적인 어떤 위험 요인 저는 될 거라고 봅니다. 최근에 저도 뭐 전인범 장관 그러니까 전 이제 장성이었던 뭐 전인범 장관의 유튜브 이렇게 많은 것들을 참고해서 좀 말씀드리는 건데 일리가 있어서 좀 말씀드린 거예요. 북한이 최근에 보게 되면은 미사일 시험을 안 해요. 어느 순간부터 그런 얘기가 없어요.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러시아 전장에서 무기를 테스트하고 있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은 우리나라도 그렇고 북한도 그렇고 어찌 보면 군사 강국이라 볼 수 있거든요. 근데 여기서 맹점은 뭐냐면은 우리는 실전 경험이 없어요. 북한도 그렇고요. 아직까지. 어쨌든 뭐 6.25 이후에 북한은 6.25 이후죠. 그리고 우리나라는 월남전 이후에 실전이라는 경험이 전혀 전무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지금 어쨌든 러시아 쪽에 봤을 땐 제가 봤을 때 실전 무기에 대해서 실전 테스트를 이제 우크라이나 쪽에서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하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좀 들고 그리고 이제 군인들까지 갔잖아요. 쿠르스크 지역이라서 어찌 보면 북한군이 대부분의 그 인원들이 사망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지만 만약에 그게 아닌 반대 현상이 나오게 되잖아요. 그리고 특수부대잖아요. 그러면 얘네들이 만약에 전장에 가서 실전 경험까지 쌓아서 다시 본국으로 귀환하게 된다라면은 결국 누구한테 위협이 될까요? 우리나라한테 위협이 그죠? 네. 위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북한군 파병을 이런 관점에서 볼 필요가 있다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상당히 저는 개인적으로 심각하다고 보고 그리고 우리나라도 지금 이제 무기 수출된 얘기를 이제 방어 무기가 아니라 공격 무기까지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현무5라든지 어떤 뭐 천무라든지 청구라든지 아직 실전 테스트 겪은 적이 없습니다. 그렇게 보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뭐 조금 서글픈 얘기지만은 어쨌든 북한군 그리고 러시아를 상대로 실전 무기를 테스트할 수 있는 정말 좋은 어떤 훈련장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아마 이번에 제가 봤을 때는 정부에서 이 천무라든지 천공이 나왔던 무기를 우크라이나 쪽으로 지원할 가능성이 저는 개인적으로 상당히 높아요. 왜냐하면 실전 데이터가 없기 때문에 실전 데이터를 쌓을 수 있는 정말 좋은 기회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포탄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하루에도 수만 발의 포탄이 필요하거든요. 그렇게 본다면 풍산은 계속해서 뭐 직접적으로 지원할지 아니면 미국을 위해서 지원할지 모르겠지만 계속해서 풍산 같은 경우는 155mm 포탄 이런 것들에서 계속 공급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고요. 그리고 지금 어쨌든 우크라이나 러시아만 싸우다가 북한이 들어갔잖아요. 거기다가 이거를 조금 이제 이런 것들이 끝이 아니라 여기다 나토까지 참전하게 되고 누가 참전하게 되면 이게 또 세계 대전으로 갈 수 있는 그런 큰 위험한 상황이기 때문에 아마 폴란드가 조금 빨리 결정을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닌가 봅니다. 그동안은 그럴 수 있겠네요. 그죠. 시간이 있기 때문에 고민하다가 조금 이제 간 좀만 보다가. 깎아줘, 좀만 깎아줘 이렇게 간보다가 맞아요. 이제 이게 눈앞에 다가온 현실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마음이 급해진 그쵸. 거예요. 그러니까 네. 폴란드는 지금 이제 무기 구매를 빨리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금융 지원 같은 경우 계속 늦어지다 보니까 우리나라가 아닌 유럽 쪽에서 돈을 빌리려고 지금 그렇게 진행하는 거라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뭐 제가 여담을 좀 말씀드렸는데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보게 되면은 그러니까 스펙과라든지 빅텍 같은 이런 전쟁 테마 보시는 건 아니고 그러니까 이제 공격형 무기 같은 경우도 현대로템이 갈 수밖에 없는 여건이 돼버렸잖아요. 거기다 방어의 무기 같은 경우는 하늘스페이스, LRGN X1 거기다가 이제 포탄을 K2, K9에서 포탄을 또 공급하고 있는 활강탄을 공급하고 있는 풍산 쪽을 볼 수밖에 없는 것들이고 거기다가 플러스 해가지고 이제 그쪽으로 인베디드 시스템을 공급하고 있는 이제 그 코치 테크놀로지라든지 이엔코리아인지 이쪽을 보는 게 차라리 맞습니다. 퍼스트하고 스펙 이런 것들은 어차피 예전에 많이 나왔던 단기 테마기 때문에 방산을 본다라면은 방금 말씀드린 그쪽으로 보는 게 맞다. 이 말씀 좀 드리도록 할게요. 네. K방산 계속되는 주목을 받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추가적인 지정 확정 리스크, 모멘텀을 가져갈 수 있고요. 그리고 저희가 지금 실적 발표 지나가고 있잖아요. 그 부분에 관한 탄력도 받아갈 수 있지 않을까 또 조심스럽게 이야기 덧붙여 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저희가 오늘 2차 전지 관련주들 정말 오랜만에 좀 시원하게 강세를 나타내주고 있는데 이 부분에 관해서도 이사님과 좀 이야기를 나눠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선 간밤에 GM이 3분기 실적이 굉장히 좋게 나오면서 주가가 10% 이상 급등을 했는데 이 영향으로 좀 풀이를 해보면 좋을까요? 어떻게 볼까요? 2차 전지 쪽. 그것도 영향이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금투세 얘기도 동반적으로 그러니까 대내외적으로 이슈가 다 영향을 받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지금 트럼프의 지지율이 올라가게 되면은 2차 전지를 포함한 신재생 가면 안 돼요. 그죠. 사실은 그죠? 안 좋잖아요. 가면 안 돼요. 네. 근데 가고 있다라는 건 어찌 보면 금투세 영향도 있는 거고 그리고 말씀하신 GM의 어떤 실적 영향도 있다고 봐지는데 글쎄요. 장 끝나고 또 명확하게 요거다라는 이유가 나올지 모르겠지만 지금은 이제 말씀하셨듯이 뭐 GM 이슈라든지 금투세라든지 아마 이런 것들로 인해 가지고 아마 반등이 나오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잘 아시지만 반도체하고 2차 전지는 개인들이 가장 많이 물려있거든요. 맞아요. 그리고 오늘 살짝 그리고 바이오 쪽 힘이 빠져요. 맞아요. 그죠? 없어요. 그래서 그런 연결고리를 보게 된다면 개인들이 가장 많이 물려있는 섹터가 반도체, 2차 전지. 그러면 금투세 얘기가 나왔을 때 웃을 수밖에 없는 섹터는 반도체 2차 전지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일단 금투세 영향이 좀 더 크게 영향을 받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지금 화면에도 PD님 띄워주셨는데 네. GM 실적 여기서도 전기차 뭐 나왔어요. 손익분기 좀 얘기 나왔잖아요. 네. 아마 그런 것들도 아마 복합적으로 좀 작용이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중요한 건 2차 전지는 그래서 중요한 건 뭐냐면 내일 테슬라 실적도 중요하겠지만 그거보다도 제가 이 시간을 통해서 많이 말씀드렸지만은 중국의 탄산리튬 가격 동향. 그러니까 수요가 많아지게 되면은 공급 쪽에도 우호적으로 작용이 될 수밖에 없거든요. 수요가 많아지게 되면 배터리 수요도 증가하게 되죠. 그럼 배터리 수요가 증가하게 되면은 거기에 들어가는 전구체 수요 증가하게 될 거고 리튬 증가하게 될 거고 양극재 수요 증가하게 될 거거든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리튬하고 양극재 가격이 올라갈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는 그러니까 단기적으로 누가 뭐 어떻게 됐다 이런 거 보는 것 이런 것도 뭐 물론 영향이 주겠지만은 길게 봤을 때는 방금 말씀드렸듯이 중국의 탄산리튬 가격 동향 그리고 플러스 이제 국내 양극 수출 단가 이런 것들이 어쨌든 바닥을 다지고 우상향이 되는지 여부를 보시는 게 일단 좋을 것 같다는 얘기는 아직까지 바뀌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좀 소재 쪽에 집중을 해보는 게 조금 더 맞겠네요. 네, 이사님. 일단은 소재 쪽으로 보는 게 맞을 것 쪽보다는? 같아요. 왜냐하면은 일단은 소재하고 셀 같은 경우는 LG 에너솔루션 정도만 삼성 LG 네. 엔솔. 네. 왜냐하면은 4680 배터리 공급하기로 했잖아요. 그쵸, 그래서 맞아요. 그런 관점에서 보게 되면은 그 4680 배터리는 일차적으로 LG 에너솔루션이 수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쪽을 보는 게 맞는 거고 그 아래 단의 소재들. 장비는 지금은 좀 사실 그럴 것 좀? 같아요. 왜냐하면은 지금 배터리 3사 북미 증설 취소가 되거나 연기가 되고 있잖아요. 그게 다시 진행이 된다는 얘기가 나오게 되면은 그때 가서 보더라도 늦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럼 저희가 지금 셀 같은 경우에는 LG 엔솔을 좀 대장으로 네네. 보자고 말씀해 주셨는데 오늘 5%나 사실 상승을 하고 네네. 있거든요. 전략을 지금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이 잡아 본다면 네네. 어떻게 접근을 해보면 좋을까요, 이사님? 일단은 그 뭐라 해야 될까요? 일단 241선 지지 여부를 먼저 좀 봐야 될 것 네네네. 같아요. 지금 어렵게 지금 241선을 올라탄 상황이거든요. 그렇기 네. 때문에 장기 평선은 뭐 이 시간 통해서 말씀드리지는 않겠습니다. 장기 이평선의 중요성에 대한 부분들은. 근데 어쨌든 추세를 여기서 전환시키려면은 241선 일단 회복을 시켜야 될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 중요한 자리에서 241선, 5일선을 회복시키는 흐름들이 나는데 오늘부터는 241선 그리고
위로는 5일선을 좀 지지하는 여부가 나오게 된다라면은 조정을 이용한 매수를 하셔도 된다라고 봐요. 그리고 제가 바로 추격 매수, 추적입니다. 추격 아닙니다. 추적 매수를 말씀 안 드리고 조정을 말씀드린 이유가 뭐냐면 최근에 종목들이 충분히 조정 구간을 주면서 가요. 바이오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고 바이오가 오늘 좀 쉬지만은 바이오 또 저는 다시 갈 거라고 봐요. 이렇게 본다면 지금 뭐 ABI 바이오 같은 종목들 조정 나오잖아요. 네. 그런 것들이 도리어 기회가 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조정시 매수를 말씀드린 이유가 뭐냐면은 최근에 시장 트렌드가 순환매잖아요. 뭐 코로나 때처럼 뭐 네이버가 계속 간다라든지 카카오가 계속 간다라든지 그런 장세는 아니거든요. 뭐 반도체, 2차 전지, 바이오 뭐 이런 것들이 돌아가게 되면서 순환매에 의한 상승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오늘 상승 나왔다 해서 바로 따라잡을 필요 없이 조정시 매수해도 되는 이유는 즉 순환매 때문에 그렇게 말씀드린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오늘 또 시총 상위주 중에서 LG 엔솔의 탄력이 상당히 좋습니다. 그래서 많이들 궁금해하실 것 같아서 여쭤봤는데 우리 시장 최근 들어서 조정을 충분히 주는 시장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여러분들 염두에 보시면서 대응을 좀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앞서서 저는 좀 기억에 남았던 이야기들이 이제 셀 같은 경우에는 LG 엔솔 정도를 바라보시고 우리가 소재 쪽을 먼저 좀 바라보는 게 지금 시장에서 조금 더 현명한 전략이 될 것 같아서 또 좋은 말씀 잘 청해 듣게 된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저희가 종가를 대략 10분 정도 남겨두고 있는 시점에서 지금 JB 금융지주에 관한 실적도 발표가 됐습니다. 마침 저희가 또 이 관련 섹터 이야기를 나눌 예정이었는데요. 연결 영업이익이 2,610억 원, 전년비 대비해서 13% 상승했다라고 보는데 지금 금융주들은 또 시장 안 좋았을 때도 좀 좋았잖아요. 그래서 네네. 금융주 이야기들 이사님께 전략 좀 받아보고 싶습니다. 은행과 연예인 걱정은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하지 마요. 그죠? 안 해도 될 것 전 같아요. 걱정 안 합니다. 네. 대출 규제를 하니까 금리를 올려버려요. 지금 글쎄요, 저가 물론 80년대를 제외하고 90년대 제외를 네. 하고 2000년대 이후에 주담대가 6% 7%였던 때가 있을까요? 아, 그렇죠. 네. 그렇죠. 주담대가 그런 식으로 금리 올라가게 되면은 만약에 5억을 대출 받게 되면은 집을 못 살 것 만약에 같은데요. 7%라 치고, 네. 6.5라 치니까 만약에 5억을 빌리는데 뭐 5억 갖고도 안 되지만요. 아니, 못 삽니다. 그죠? 뭐, 네. 못 사요. 5억이 있다 치고 거기 5억을 빌린다 치고 거기다 30년 동안 이제 원리금 균등 상환을 하게 되는데 6.5%를 계산하게 되면 한 달에 한 대략 350만 원 갚아야 되거든요. 네. 와. 저축 해보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저축 계속 이어가는 거 정말 힘들거든요. 맞아요. 근데 빚도 마찬가지예요. 빚은 더 힘들어요. 갚다가 지쳐요. 이렇게 되면은 이게 보통 사람들이 집을 살 수 있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러니까 은행은 정부에서 야 총량 주율 이래보니까 총량 줄여줄 만큼 이자를 올려가지고 다 이제 쉐어를 한다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실적이 안 좋을 수가 없어요. 3분기 실적 좋고 4분기도 규제를 하고 있다 그러지만은 실적 좋을 겁니다. 왜냐하면은 대출 규제 하더라도 나간 사람은 나가요. 그러니까 단지 연봉이 낮거나 DSR 때문에 연봉이 낮거나 신용 안 좋은 사람은 안 나가는 거지. 신용 좋은 사람은 은행에서 찾아가서 대출 받아라 그래요. 그건 아마 지금도 은행에서 그 대출 부서 파트를 대부계라 그런지 모르겠지만 예전에 제가 잠시 있을 땐 대부계라고 했었거든요. 그게 20년 전이에요. 그때는 대부계라 그랬는데 지금도 대부계라 그런지는 잘 모르겠는데 그 대부계는 아마 찾아갈 겁니다. 그 정말 이제 은행 생각할 때 A급 고객들 같은 게 다 찾아갈 거거든요. 제가 이런 말씀 왜 드리냐면은 금리가 떨어지게 되면 양적으로 늘리면 되고요. 금리가 만약 규제를 하게 되면은 질적으로 올리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은행의 어떤 순익은 앞으로도 계속 좋을 거고,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규제보다는 우회적으로 밸류 차원에서 자사주 매입 많이 하라 그러고 배당 많이 하라고 하는 게 어찌 보면은 우리가 원하는 대로 이제 이끌어올 수 있는 그런 방법이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이 좀 드네요. 지금 광주은행도 영업이익 발표가 났는데 굉장히 양호한 흐름으로 나왔습니다. 전년 대비해서 24% 상승했는데 증권사 리포트 보니까 이자 장사 굉장히 잘했다 그쵸? 이런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맞아요. 그래서 전반적인 금융주들은 그럼 저희가 네네. 지금 뭐 매수의 관점으로 봐도 괜찮다고 보시는 거예요? 연말까지 쭉 볼 때? 저는 매수의 관점이 맞다라 봐요. 그 연말에 가가지고 배당주 사지 말고 늦어도 10월 달에 사는 게 맞다라고 봐요. 아니면은 더 빠르게 본다라면은 4월 달에 사야 돼요. 왜냐하면은 12월 달에 배당량이 되고 나서 보통 3, 4월 달까지 주가가 빠져요. 빠졌다가 한 3, 4월에 바닥을 다지고 이제 연말까지 가는 경우가 보통의 케이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배당주에 관심 있으신 분들 같은 경우는 미리 산다라면 미리 4월 때 사는 게 좋고
늦어도 9월 달, 10월 달에는 사는 게 저는 맞다라고 봐요. 그리고 이제 광주은행도 실적이 잘 나왔는데 4대 시중은행 그래죠? 그쪽으로 규제를 하다 보니까 풍선 효과는 어디로 가냐면은 지방은행으로 가요. 그쪽으로 가는구나. 네. 그래서 지금 뭐 광주은행도 그렇고 부산은행 같은 경우는 거기는 아직까지 4% 상품이 있어요. 그리고 거의 규제하다 보니까 또 어디로 가냐? 보험사 대출. 보험사까지 가는구나. 보험사 대출이 생각보다 금리가 괜찮아요. 근데 지금 어제 뉴스 보니까 또 이제 보험사도 이제 살살 규제할 것처럼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이금융권으로도 지금 흘러 네, 들어가겠네요. 그러니까요. 그렇게 되면 저축은행만 규제하는 게 아니라 보험사도 규제를 할 거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받으실 분들은 그러니까 받으실 분들은 1금융 막히면은 빠르게 2금융, 3금융 가면 안 됩니다. 3금융 절대 가면 안 돼요. 네. 그리고 저축은행도 가면 안 돼요. 저축은행도 대법이나 거의 그렇죠, 마찬가지예요. 그렇죠. 가면 안 되고 아무리 힘들더라도 보험사 이상은 절대 가면 안 됩니다. 네. 아시겠죠?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계속되는 또 은행주들에 관해서 관심을 네. 가져보자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이사님의 그럼 오늘의 종가 네. 베팅 탑픽 섹터도 이쪽이네요, 이사님. 네네. 그리고 요거 하고요. 또 네. 이제 욕심이 나는 게 뭐냐면 네네. 어떤 종목이냐면 하나 인더스트리얼 아, 솔루션즈. 이거 논란이 발음하기가 너무 많았던 쉽- 네. 종목이었잖아요. 발음하기가 너무 쉽지가 않네요. 네. 이거 그럼 잠깐 들어볼까요, 이사님? 하이브리드 본드 있잖아요. 네네네. 그거는 이 회사가 거의 99.99%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만약에 한미 반도체가 계속 이제 SK 쪽으로 이어가게 된다라면은 기존의 TC본드 같은 경우는 한미 반도체를 쓰게 될 거고 그리고 지금 제가 아는 루트로는 싱가포르 ASMPT 쪽으로 쓰고 있다는 얘기를 저는 듣고 있거든요. 아, 그래요? 근데 그게 언론에 나오지 않기 때문에 제가 상당히 조심스럽게 말씀을 드리는데 근데 이 얘기 자체가 어찌 보면 한미 반도체가 독점이 깨졌다고 볼 수 있는 거잖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한미 반도체가 작년부터 올해 20만 원 거의 육박하는 주가까지 갈 수 있던 원동력은 독점 프리미엄. 독점이 네, 프리미엄이었다. 저는 그것 때문에 간 게 더 크다라고 봐요. 네. 그러면 이 독점 프리미엄이 깨졌다? 그러면 한미 반도체 매력도가 뚝 떨어지지 않을까요? 그리고 한미 반도체가 계속해서 하이스와 연결고리 이어간다. 그러면 지금 한미 반도체가 어쨌든 그 하이브리드 본드 개발하고 있거든요. 우리는 변한 게 없다. 그걸 보여주려면은 하이브리드 본드 개발을 하게 되면서 SK 하이닉스와 개발을 하고 있다는 것을 공식화시켜야 돼요. 그 얘기가 안 나오게 된다라면은 시중에 나오는 방금 제가 말씀드린 ASMPT 장비가 30대 정도 이제 하이닉스 들어갔던 얘기가 있거든요. 그것도 맞을 가능성이 높고 하이브리드 본드부터는 한미 반도체가 아니라 지금 말씀드린 하나 인더스트리얼 솔루션즈로 갈아탔을 가능성은 일단 높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잠깐 저희가 또 언급을 해주셨는데 한화 인더스트리얼 솔루션즈 같은 경우에는 또 논란이 많았었는데 한미 반도체의 독점에 관해서 위협을 하고 있는 만큼 여러분들 관심 계속 가져보시면 좋겠고요.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이사님의 종가 베팅 종목 한번 전략 받아보면서 네. 이 시간 한번 마무리해 보겠습니다. 총가 베팅을 했는데 제가 엉뚱한 얘기를 제일 괜찮습니다. 네. 오늘은 금융지수 가져왔고요. 네. 가져왔고 3분기 기준으로 가계대출 잔액이 1,135조. 우리나라 예산의 거의 2배입니다. 네. 2배인데 또 2분기 대비해서 이것도 20조가 늘어난 수치예요. 규제를 하더라도 뭐 20조보다는 작겠지만은 그래도 저는 계속 늘어날 거라고 봐요. 그럼 가계대출이 늘어나게 되면은 그 가계대출 수혜는 누구냐? 은행이죠. 그러다 보니까 4대 금융주 단기순이익이 이제 3분기에 4조 8천억 이상이 될 거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고 그리고 그 속에서 일단 뭐 탑픽 좀 말씀드릴게요. KB금융. KB금융이 네. 지금 한 달 전만 하더라도 3분기 순이익이 1조 4천억대였거든요. 근데 또 상향 조정됐어요. 1조 5천억대로. 이렇게 되면은 어떤 부분이냐면은 배당 금액이 올라갈 수밖에 없어요. 그 배당을 연간 1조 2천억 얘기했는데 실적이 좋게 나오게 되면 더 상향 조정한다 그랬거든요. 그러면은 이제 3분기, 4분기, 분기 배당, 뭐 4분기는 결산 배당. 그냥 분기 배당 봐야 되겠네요. 분기에 나오는 3분기, 4분기 분기 배당이 올라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봐지고 그래서 실적 발표할 때 밸류업 공시도 이제 발표를 하겠다 그랬으니까 아마 KB금융 갖고 계신 분들은 아마 배당금이 좀 더 올라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좀 기분 좋은 일이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KB금융은 지금 외국인이 78%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외국인 회사입니다. 외국인들이 대박이죠. 왜 이렇게 가지고 네. 있을까요? 그것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이렇게 해서 저희가 또 KB금융에 관한 이야기들 같이 한번 들어봤습니다. 여러분들 계속되는 금융주에 관한 관심 가져보시면 좋겠고요. 자, 오늘도 도움 말씀 주신 이사님께 감사 인사 드려볼게요. 이사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수요일 시장 마감 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소 아쉬웠던 부분은 상승 탄력이 장 막판 들어서 살짝 둔화됐다라는 부분이었는데요. 지수부터 살펴보시면서 오늘 시장 마감 체크해 보겠습니다. 자, 코스피 코스닥 지수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코스피는 1.32% 상승 마감했고요. 코스닥은 0.9%가량의 상승세로 마감 지었습니다. 막판에 살짝 코스닥 지수가 좀 둔화됐던 부분들이 아쉬운 시장이었는데요. 그래도 역시나 수급은 양호하게 흘러갔던 시장이었습니다. 자, 업종별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시장에서 전기, 전자 업종들의 상승이 좀 눈에 띄는 시장이었고요. 사실 코스피 지수에서는 대다수의 업종군들이 좀 상승세를 나타내기도 했습니다. 하이트론 같은 경우에도 오늘 시장에서 상승 나와주면서 7%가량의 상승률 나타냈고요. 포스코 퓨처엠과 같은 2차 전지 관련주들의 상승률도 현재 눈에 띄는 시장이었습니다. 경동 나비엔 같은 경우에는 오늘 또 전력 관련해서 가스 관련주로 또 엮이면서 시장에서 상승이 나와줬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오늘 LG 엔솔에 관한 이야기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실적에 관한 양호한 흐름들 예상이 되고 있는 시점이고 오늘 시장에서 장 막판 들어서 주가 상승 더 많이 탄력을 받아오면서 시장에서 5%가량의 상승률을 나타내기도 했습니다. 지금 현재 수급으로는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도 집계되고 있는 시점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에코프로 머티와 같은 2차 전지 관련주들도 오늘 시장에서 강세 나타냈습니다. 자, 다음 업종 바로 살펴보겠습니다. 자, 오늘 코스피에서는 철강과 금속 쪽도 좀 주목을 해봐야겠죠. 영풍 같은 경우에는 또 경영권 분쟁 이슈들이 계속해서 엮이면서 대두가 되고 있습니다. 어제와는 또 주가 흐름 좀 달랐는데요. 오늘 시장에서는 그래도 장중에 더 큰 폭으로 올랐었지만 6% 상승률로 마감되는 흐름까지도 확인이 되고 있고요. 남선 알미늄과 포스코 홀딩스와 같은 2차 전지 관련한 소재 종목군들도 오늘 시장에서 좋은 흐름들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하이스틸 같은 경우에는 또 대왕고래 관련주로도 알려져 있는데요. 오늘 시장에서는 3%가량의 상승률을 나타내고 있는 시점이고요. 대오 AL 같은 경우에는 오늘 상승하긴 했지만요. 경영권 분쟁에 관한 이슈가 있습니다. 이런 자본들 체크해 보시면서 주가 탄력들 계속 살펴보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하락 업종도 물론 있었습니다. 오늘 코스피 지수에서의 하락 업종들도 의약품을 이야기해 볼 텐데요. 자, 오늘 2차 전지 그리고 반도체주들 강세였는데요. 제약바이오주들의 수급이 살짝 탄력을 잃었습니다. 물론 뭐 치매 치료제 관련된 일부 섹터군들은 상승했었지만 전반적인 제약주도 오늘 약세를 나타내고 있고요. 다양한 원인들 거론되고 있습니다. 트럼프발에 관한 금리 인상에 관한 우려감들도 제기가 되고 있고요. 또 비만 치료제 관련해서 일부 종목군들은 그러한 힘을 상승 탄력을 모두 다 잃었다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유한양행도 오늘 하락해줬고요. 한미약품도 오늘 시장에서 4% 넘게 하락하는 흐름 현재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한올 바이오파마 같은 경우에는 이뮤노반트에 관한 연말 임상에 관한 소식들도 전해졌었는데 오늘 시장에서는 그러한 재료들이 탄력을 주지는 못했거든요. 그래서 4%가량 하락하는 흐름들까지도 현재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다음 하락 업종들도 살펴보면서 코스피 지수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통신업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또 며칠 동안 계속 말씀을 드렸었죠. 외국인들에 관한 매수세 그리고 보유율이 상한선에 도달했다라는 이슈들 전해드렸는데 사실 KT 같은 경우에는 어제 주가 탄력 좋았는데요. 오늘 하락한 이유를 찾아보니까 외국인이 매도로 돌아섰습니다. 연속 순매수 형렬 계속해서 이어오다가 오늘 시장에서 매도 물량 보였다라는 부분도 영향받은 것 같습니다. 2%가량 하락하면서 마감 지었고요. SK텔레콤과 LG유플러스와 같은 통신주들 오늘 시장에서 하락 나왔다라고 보셔도 되겠습니다. 인스코비는 또 자회사 아피톡스 뉴욕 상장하겠다라는 이슈도 얼마 전에 거론이 됐었는데요. 투자 경고 지정을 받았던 이력까지도 있습니다. 이 부분에 관한 리스크들도 여러분들 체크해 보시면서 코스피 통신 업종들의 흐름들 저희와 함께 계속 진단하시면서 지켜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시장이 그래도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들의 상승으로 현재 상승이 나와줬고요. 삼성전자는 특히 장 마감 집계 보니까요. 외국인 순매수세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기조 이어질지 체크해 보시면서요. 코스닥 지수 바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네, 오늘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천당과 지옥을 오가는 느낌이지 않았나 싶습니다. 다행인 점은 지옥을 찍고 그래도 천당 부근에서 마감이 됐다라는 것이죠. 일단 장중한 때 730선까지 내어주면서 729선까지 크게 떨어졌었거든요. 그런데 다시금 상승 전환하는 데 성공을 해서 거의 1% 가까운 상승세 보이면서 장을 닫는 모습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업종 통해서 하나씩 살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계 장비를
위로 한번 들고 와봤습니다. 보이시는 것처럼 대부분의 종목들이 반도체 종목인 것을 알아갈 수가 있는데요. 장 후반 들어서 정부와 여당 측에서 반도체 산업을 지원하는 법안에 대해서 잠정 합의했다라는 이야기 퍼지게 되면서 전반적으로 강세 보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역대 최장 매도세를 펼치던 외국인이 드디어 매수 전환을 하는 데 성공을 했고요. 특히 오늘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과 기관이 반도체 투톱에서 모두 다 쌍끌이 매수세를 보여주는 움직임이었습니다. 그리고 코스닥 시총 상위단 안에서의 반도체 움직임 굉장히 좋았습니다. HPSP와 같은 종목은 10% 가깝게 급등세를 보이기도 했고요. 리노공업 역시도 4% 이상의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모습 보이기도 했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 업종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운수장비 부품으로 들고 왔지만 보이시는 것처럼 2차 전지 그리고 전기차 관련 종목이 눈에 띄는 상황입니다. 에코프로와 에코프로 BM 모두 다 4% 안팎의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모습 보이기도 했었는데 사실 요즘에 트럼프 우세론과 더불어서 금리 추가 인하 시점이 지연될 수 있을 것이다라는 소식 속에 급락세를 보인 바가 있었죠. 그런데 오늘 시원하게 반등세 성공해주는 모습이었습니다. 이유 크게 두 가지로 한번 나눠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먼저 간밤에 GM이 3분기 어닝 서프라이즈를 내놨죠. 특히 전기차 부문에 있어서 손익분기점에 거의 근접했다라는 이야기가 전반적으로 훈풍을 깃들게 하는 모습이었고요. 그리고 오늘 열릴 미국장에서 테슬라 실적까지 꼼꼼하게 체크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는요. LG 에너지 솔루션이 캐나다 공장에서 본격적으로 공식적으로 양산 시작했다라는 소식 속에 장중한때 6% 이상의 상승세를 보인 것도 이 전반적으로 훈풍을 깃들게 하는 모습이었습니다. 3기 EV와 한일단조와 같은 종목들이 16% 이상 고공행진을 한 채 장을 마감했네요. 자, 그리고 다음 업종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락 문화 쪽이고요. 이쪽 역시도 오늘 상승으로 이름을 올리고 있습니다. 이 삼화 네트워크와 같은 종목이 넷플릭스 가입자 수 증가로 최근에 고공행진을 했고요. 오늘 역시도 이렇게 두 자릿수 강한 상승세 보여줄 수 있습니다. YG 플러스 이제 이야기 빼놓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3거래일 연속해서 급등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오늘도 52주 신고가를 갈아치우는 데 성공했습니다. 기관 쪽에서 계속해서 순매수 우위를 보여주고 있다는 거 말씀드리면서 반면에 모비데이즈도 한번 살펴봐야겠습니다. 최근 2거래일 연속해서 상한가를 터치했고요. 오늘 장중한 때도 27% 이상까지 날아오르긴 했습니다만 장 후반 들어서 상승분을 대부분 토해냈다라는 거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SM과 YG 쪽에서 그리고 또 SM과 JYP 쪽에서 증권가에서 긍정의 리포트가 또 있었습니다. SM 같은 경우에는 목표 주가를 98,000원까지 제시를 했는데 이것은 앞으로 추가 상승 여력 40%가량 더 있다라고 내다본 것이죠. 한 줄 평으로는 성공적인 세대 교체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그리고 JYP에 대해서도 목표 주가 71,000원을 제시했습니다. 종가 기준으로 살펴봤을 때 38% 이상의 고공행진을 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내다본 것이고요. 한 줄 평으로는 하반기에 드디어 일어날 수 있을 것이다라고 이야기했다라는 거 말씀드리면서 마지막 업종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약으로 한번 들고 와봤습니다. 보이시는 것처럼 대부분의 종목들이 이렇게 약세를 보였고요. 셀비오는 오늘 또 떨어지면서 장중 신저가를 기록하는 움직임 가져갔습니다. 오늘 지수 대비해서 굉장히 제약바이오가 지지부진한 움직임 보여줬었죠. 코스닥 시총 상위단 종목 살펴봤더니 알테오젠, HLB, 리가켄바이오, 삼천당제약 모두 다 파란불을 켜내는 모습이었습니다. 다만 비만 치료제 일부 그리고 치매 치료제 일부 종목들은 날아올랐다라는 거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코스닥 정리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우리 시장 마감 지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긍정적인 이유들은 또 아시아 증시 대비해서도 우리 시장 오늘은 강세였다라고 여러분들 체크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저희 시간도 도움되셨기를 바라고요. 마지막으로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입니다. 가치 판단과 상승 하락 보장하고 있지는 않다라는 점 다시 한번 유의 부탁드립니다. 저희는 내일 이 시간 다시 찾아뵙도록 할게요. 오늘 시장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